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13장 최초법어 제4항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유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여기 잘못 이해하면 안 될 말이 나와요. 정치에 복종하여야 할 것이요. 이거 말이 나오는데 요새 막 정치에 불복종하고 그러잖아요. 이 뜻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요. 이건 심리 밝혀주는 사유라는 말은 종교적인 가르침이죠. 종교적인 가르침. 그 다음에는 외면으로는 법질서, 사회의 법, 국가의 법, 인류의 법, 사회의 법을 잘 지키라. 그죠. 그러면 종교적인 가르침을 잘 받으면 첫째, 마음 가운데 장애가 없어. 구속이 없고 마음의 자유를 얻을 수가 있죠. 이건 제가 늘 주장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광명, 자유, 자비, 위력 이걸 갖추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내면적인 종교적 가르침을 잘 받을 것이요. 생활면에서 또 생활면에서도 구속이 없고 자유스러우려면 평화가 유지하려면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종교적인 가르침, 국가적인 법을 잘 지키라 그 말씀이에요. 이 정치에 복종하라는 말씀은 정치라는 건 법이니까 법을 행하는 것이 정치예요. 그러면 법을 잘 지켜라 그 말이에요. 잘 안 지켜져요.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익산에서 총부로 들어오는 길이, 총부에서 익산으로 오다가 원로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세 길이 있어요. 첫째 길이 위법을 해서 들어가는 길이요. 노라선 두 줄을 위법을 하고 차가 양쪽에서 안 오는 거예요. 이때면 들어간다. 첫 번째로 들어가. 근데 제일 신속하고 빠른 길이요. 근데 법을 위법하는 길이요. 이게 무법에 법했다고 옛날 서가모니 부처님도 무법에 법했으니까 나도 그런 자였고 들어가 버려요. 그런 수가 보면 많아요. 그래도 아무 가책이 없어. 아무 사고가 없이 잘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오는 법은 두 번째 길인데 외설길로 들어와 이렇게. 외설길로 들어가고 막 이제 벽돌이 있고 이제 돌벽이 있고 좁은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길로 들어오다가는 앞에서 오는 차하고 부딪히면 저 뒤까지 나와야 돼. 아주 구석스러운 길이에요. 그래도 저까지 가기 싫으니까 그 차선으로 들어오는 거야. 세 번째 길이 이제 정식으로 들어오는 길이 총부 정문에서 들어와서 유턴하고 오는 길이거든. 그러면 세 길 가운데 10번은 어떤 길로 들어가냐? 저 세 길 가운데 6번은 첫 번째 길로 들어가거든. 그죠? 그 위법을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러는데 세상 사람 얼마나 법을 지키겠냐? 이런 마음이 나요. 그런데 선진국들은 그래 안 한다고 그러거든. 선진국들은 딱 멈춰서 불이 붉은 불이 들어오면 그냥 몇 분도 가만히 섰어요. 절대로 안 가고. 그건 잘 지켜져. 나도 그건 지켜. 그건 어겼다는 큰 사고 나니까 지켜져. 근데 이 법을 지킨다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나마 이제 욕심이 나봐. 법이다 뭐야. 욕심대로 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생활면에서 자유가 구속을 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종교적인 사고가 있다는 말은 늘 한 가족이 정신의 스승이 있어야 돼. 만약 결혼할 때 경제 문제를 앞세워 가지고 종교가 다른데 결혼을 시켜놔. 종교가 달라. 그런데 이 둘이 결혼하면 부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결혼시켜버려. 그럼 나중에 보면은 아주 안 좋아. 그래가지고 그 두 내외가 종교가 없어 둘이다.
이리 가자니 여가 뭐라고. 여기 가자니 여기서 뭐라고. 가족이 종교가 없어. 내가 그거 봤어요. 가족이 전체가 종교가 없는 걸 봤어요. 이제 그런 문제를 우선해가지고, 경제 문제를 우선해가지고, 이 심리를 밝혀주는 종교 문제를 경솔히 해서는 안 된다. 가정이 평화스럽고 원만하려면 심리, 첫째, 가족 전체가 마음으로 자유를 상실하지 않고, 마음으로 갈등을 느끼지 않고, 마음으로 행복한 그런 가정을 먼저 만드는데 주력을 삼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경제 위주로 하지 말고. 그죠? 그것이 심리적인 그 사선임을 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법을 지키라. 법을 지키는 것도 그래요. 대개 가정법, 국가법, 사회법, 이 법만 지키면 모두가 성공률이 높죠. 모두를 다 성공시킬 수 있는 그것이 법인데, 그거를 자기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의해서, 상황 변화에 의해서 그걸 그대로 안 넣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틀림없이 구속이 돌아가고 자기 하는 일이 성공하지 못할 일이 돌아오지요. 이런 것을 주의하라. 그 말씀이에요. 얼마나 쉬운 말씀인가요? 그죠? 양심을 속이지 말 것. 마음을 그릇되게 쓰지 말 것. 그러한 가정을 이루라. 그러한 하는 것이고, 또 법을 속이지 말고, 법을 어기지 말고, 이렇게 하라. 마지막으로 제5항. 과거와 현재의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를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이니라. 이 말씀도 너무 쉬운 말씀일 것 같아요. 나는 이것을, 이게 쉬운 말씀을 해석할 것이 뭐 있겠는가 그렇게 걱정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대종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고 연말을 해봤어요. 뭔가 하면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잘 관찰하는, 또 그 관찰한 것을 나에게 비유해서 내가 잘 될 수 있도록 반성하고 나를 고치는 이런 그 공부심, 이런 취사력, 이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주변에서 돌아오는 것을 관찰해가지고 나를 반성해서 나를 진급시키는 일, 이거를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책에 이런 책이 하나가 있어요. 행복한 가정, 성공한 가정. 이런 책이 있어. 행복한 가정, 성공한 가정. 이 책을 읽어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 분이 책 내용에 가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은, 부모는 처음에는 부모가 되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처음에는 부모가 돼. 또 그 다음에는 친구가 되고, 조금 자라서 철이 들면 친구가 돼.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아주고, 같이 생활하고, 친구가 돼. 근데 아들의 말을, 자녀의 말을 다 친구가 말하는 것처럼 다 들어줘. 또 내가 하는 것을 아주 친한 친구에게 하는 것처럼 해줘. 그리고 열했겠죠? 친한 친구처럼 다 들어주고, 친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해주고, 친구가 되며. 그런 부모가 좋은 부모다, 그 말이에요. 말해주고, 가만 있어. 바로 나죠. 친구가 되며, 다 성장한 다음에는 동지가 되어야 한다. 성장한 다음에는 항상 아들로 안 알고 같이 공부하는 동지, 같이 생활하는 동지, 같이 사업하는 동지, 함께 일하는, 한 목적으로, 한 방향으로 함께 일하는 동지가 된다. 그렇게 자녀를 키운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얼른 생각해보면 그게 좀 쉬울 것 같아도 그렇게 잘 안 돼요. 응? 어릴 때는 부모로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가르치는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고 그다음에 이 친구같이 사귀어주고 말을 들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거죠. 그다음에 동지로 함께 같이 일하고 공부하는데 합력해가는 그렇게 온 가족을 그런 시법으로 하면은 행복한 가정 된다. 그런 행복한 성공하는 가정이 된다. 이런 글을 썼어요. 근데 이것이 세계적인 이슈가 됐어.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세계인이 공감을요. 성공하는 가정이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 성공을 못하는 가정은 서로 배우고 서로 배웠지만은 이르는 자리에 가서는 서로 달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서로 갈라져. 근데 성공하는 가정은 그러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 아들이 돕고 아들이 하는 일 아버지가 돕고 서로 도와가지고 서로 일을 잘 되게 만드는 응? 그런 가정이 성공하는 가정이고 화목하는 가정이다. 그러니까 서로 돕는 과정, 서로 돕는 인간관계 이것을 만든다 말이죠.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위서부터 아래로 가르치고 보살펴주는 그런 애정,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친구가 되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서로 교권하는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가 잘 성립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협력하는 나는 너를 돕고 너는 나를 돕고 서로 협력해서 서로 일을 잘 도와가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성공한다 거예요.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죠. 너 일이나 잘해 이놈아. 나 하는 일도 간섭하지 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너는 너희 잘하고 간섭하지 말라고요. 간섭이 아니고 서로 돕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런 가정이 성공하는 가정, 화목하는 가정이다. 그리고 어느 TV에서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재혼에 성공한 가정, 이걸 소개를 해요. 되게 사람들은 재혼하면 파탄이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한 여인이 결혼하고 1년 만에 아들을 하나를 낳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 그야말로 고생문이 열렸죠. 이제 아들 하나 낳고 남편이 죽으니까 이건 재혼도 못하고 못할 입장이에요. 이게 큰 고민에 빠졌다가 내가 이제 미용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자녀를 키우려면 미용사를 배웠어. 그 미용사를 하다가 남자 하나를 사귀었어. 그 남자는 또 누구냐 하면은 아들 둘을 낳고 여인이 죽었어. 그런 남자를 이제 알게 됐어. 그래서 서로 이제 재혼이 된 거야. 재혼이 됐는데 재혼하고 보니까 남편도 벌어오는 것이 서툴고 그 두 자녀 데려온 애들이 성격이 괴팍들하고 도무지 제자리에 안 있어. 그냥 핑퐁이야 이것들이. 도저히 마음이 상해서 살 수가 없어. 남편을 보나 그 데리고 온 자녀를 보나 무엇을 보나 마음을 의지할 수가 없어. 그게 파탄이죠 이제. 그건 틀림없이 재혼이 파탄으로 가는 건데 거기서 생각을 바꾼 거야. 생각을 바꿨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남편을 저 두 아이들을 제자리에 놓게 하느냐. 응? 나를 싫어하지 않고 나를 배척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뿔뿔이 헤어지는 그 정신을 놓고 서로 존경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돕는 제자리에 놓을 거 하느냐. 전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인격체를 만들어주고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잘 살 길을 만들어주는 어머니로 역할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게 잘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잘못을 보고 너는 왜 그러냐 서로 이렇게 핀잔을 하고 나빠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싹 걷어치우고 병반대로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정당한 남편으로 저 아들을 훌륭한 아들로 키울 건가 제자리에 놓을 것이냐고 핀을 맞췄다니까 초점을 그래가지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인 거예요. 그러면 차차차차 남편도 아들도 다 제자리로 돌아와. 다 전하고 나중에는
어머니가 없으면 못 살아. 그런 관계를 만들었다. 그 얘기야. 그리고 이제 좀, 이제 이를 소개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제목이 재혼에 성공한 이제 가정이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첫째는 나만의 생각이 아니고 저를 위하는 생각. 그러니까 내 덕 내 탓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당신의 덕이고 내 잘못이다. 이 정신. 이 정신으로 하면 사람 관계가 좋아질 건 당연하지 않아요? 이 보통 마음으로 하면 싫어. 그런데 보통 마음을 초래. 이 보통 마음 이것이 중생심이거든. 이 중생심이 이걸 녹여버리고 불심을 내 자비로운 마음으로 저를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이 마음으로 전환을 시켜. 그것이 불법을 믿는 사람 뭐 신법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전환하면 그 가정이 원만하고 평화하고 진급하는 가정이 되더라. 그거요.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이 여성 한 사람은 신법으로 이렇게 가정을 바꿔놨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까? 당신은 왜 나한테 그렇게 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초점을 영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아주 훌륭한 가정이 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었다. 그것을 한번 본 일이 있다니까요. 그와 같이 이 모든 것을 일체유심조로 봐야 돼요. 일체유심조. 내가 생각을 돌리고 내가 의지를 굳히고 내가 행동으로 나타내면 반드시 이 일은 성공이 된다. 왜 성공이 되는가? 진리가 그런 길로 가기 때문에 이 천지대운이 그런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도수에 맞춰야지. 중생심으로 인간심리로 가면 그건 그런 것이죠. 중생의 세계가 나타나 버려. 불심sek으로 가야지. 그렇게 크게 한번 내 마음을 회전시켜야 돼. 그러죠? 그렇게 아니하면 안 된다. 우리가 TV 방에 강연 백도시라는 것이 있어. 많이 보셨죠? 하고 참 배울 만한 일이 참 많아. 근데 보면서 참 잘한다. 이러고 많은 거야. 자기 일에 반성할 줄을 몰라. 내일도 그런 일이 있는데 내일은 내가 저 사람처럼 하고 있는가. 이걸 한번 공부 생각하면 그걸 반영을 해서 내 것을 고치는데 반영이 돼야 돼. 그래서 되게 사람들은 반영을 안 해요. 그 사람 그래도 했구만. 구경거리야 그냥. 참 잘한다. 구경 얼마나 하다. 이런 거리요. 그러니까 이 대종사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다 보고 듣는 대로 견문해서 자기를 다 고치고 자기를 반성해서 화목한 가정을 만들라. 그 말씀이요. 온통 우리가 오늘 5가지 조항, 이 조항을 잘 지키면 훌륭한 가정을 이루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3항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일체 생명은 약육강식, 우리가 짐승의 세계를 보죠. 상대를 잡아먹지 않으면 차여 죽으니까 잡아먹어야만 살게 돼 있어요. 약육강식, 강자가 약을 잡아먹는 그런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말씀이죠. 또 문명한 인간 사회에서도 생존 경쟁, 서로 지량으로, 능력으로, 체력으로 경쟁하지 않으면 퇴보해가지고 져서 퇴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약육강식 생존 경쟁, 이것이 하나의 생활 자연법칙이 됐어요. 자연법칙이에요. 이러므로 강과 약이 나눠질 수밖에 없고, 강과 약이 나눠짐에 따라서 거기에서 불평등, 불만, 부족, 서로 투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사라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생태계가 그렇게 된 것을 어떻게 하면 서로 평화스럽게 강자가 약자가 다 강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논리가 성립될까요? 아니다. 다 강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다 강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을 짜지 아니하면 성현의 법이 아니죠.
강약이 나누어져 있지만은 전부 다 강자로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야 성현의 법이지. 강자는 강자대로, 약자는 약자대로 놔둔다면 본래 생태계로 놔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법이 어렵죠. 이 강자, 약자, 진화상 요법은 강자는 이 음양의 법에 의해서 생긴 이 우주라는 것은 밝았다, 어두웠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전부 상대적인 상승작용에 의해서 변화를 해요. 그러니까 강자는 약자가 되고 약자는 강자가 되고 이렇게 변화가 있을 건 당연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강자로 하여금 약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영원한 강자가 되고, 약자는 영원한 약자를 면하고 항상 강자와 같이 강자 노릇을 할 수 있는 강자의 대열로 뽑아 올리는 그러한 묘법을 말씀하신 이 법이 강자, 약자, 진화상의 요법이요. 그러죠? 이런 요법은 물속에서 마른 수건을 꺼낸 거야. 어쩌? 물속에서 마른 수건 꺼낼 수 있을까? 못 꺼내? 대답해봐. 그러니까 참 그 어려운 법을 아주 그 생각할 수 없는 우리 중생들은 도저히 언감생심하는 그런 묘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죠? 얼핏 생각하면 강자, 약자, 진화상 뭐 하고 필요하겠다 그러지만은 이 처음에 이 법을 구상하실 때 주세부로 그런 정신력이 아니면은 이런 법을 어떻게 내놓으셨을까? 그렇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법이에요. 우리 사회는 지금 문명 사회로 자꾸 발전함에 따라서 이 생존 경쟁이 더 심화되고 있어요. 심화되고 있어.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해 가야 되겠죠. 사람은 본래 각자에게 주어진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전생부터 그 전생부터 살아왔으니까 지혜로나 능력으로나 힘 모든 면에서 자기가 품수하고 있는 수준급의 능력이 있다 말씀이죠. 그럼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의 조건, 누구는 전라도에 태어나고 누구는 경상도에 태어나고 누구는 미국에 태어나고 이렇게 환경의 조건과 개인적인 능력 차이가 있는데 그 능력 차이에 의해서 각각 강자와 약자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어. 그죠? 우리는 강자일까요? 약자일까요? 반반이겠죠? 그래서 상호 간의 갈등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남에 따라서 모든 사회학과 무질서, 사회적인 죄악, 또 무질서, 혼돈사회가 어찌할 수 없이 극심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사람들에게 이 사회의 공동이념, 전체 인류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이러이러한 상황의 문명권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런 공동이념이 있다 말씀이죠. 그러죠? 지향적인 이념이 있어요. 공동이념인 무엇이 이념이냐면 자유. 강약 간에 서로 자유케 할 것. 약자는 약자대로 자유하고 강자는 강자대로 자유해야지. 강자한테 약이 눌려가지고 자유를 상실한다면 그거 안 되지 않겠어요? 약자의 입장에 있으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또 아랫자리에 있으나 평등하도록.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항상 쓰지요. 그러죠? 아랫자리에 있으나, 약한 위치에 있으나, 그러나 평등하도록. 그래서 평화하고 행복한, 서로 너 행복하니? 물었을 때 그래 행복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자유, 평등, 평화, 행복 이렇게 보장되는 가운데 정당한 생존 경쟁, 그건 공통이념, 그 네 가지 공통이념이 상존하는 가운데 서로 건설적인 생존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정당한 생존 경쟁. 생존 경쟁이 있어야 발전하니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숙제를 오늘 이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으로 해결하신 것이죠. 그죠?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이 그 숙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면 공부할 만하죠? 이 단체와 국가 간에도 상호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런 마찰과 투쟁을 불식하는 길이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이죠. 국가 간에도 단체 간에도. 이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을 의미적으로 요약하면 강자로서 강을 잃지 않고 음양상승 도에 의해서 상대감에 의해서 강자는 약자가 되고 약자는 강자가 되고 이렇게 상대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강자로서 강을 잃지 않고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 이 길을 밝힌 거예요. 잘못하면 어째요? 부유한 가난한 사람 되고 고난 있는 사람이 그냥 천박한 사람이 되고 뒤집히지 않아요. 6.25 때 보세요. 완전히 뒤집혔지. 그렇죠? 이게 뒤집혀. 그런데 강자로서 강을 잃지 않고 영원한 강자가 되는 길, 그 길을 밝히고, 그러니까 광자도 환영하죠. 강자약자 지나서 요 보면 강자가 환영할 일이요. 두 번째, 약자로서 약을 면하고 강자가 되는 길을 밝혀서, 약자로서 약을 면한다면 얼마나 좋은 법입니까? 밝혀서 강자와 약자가 모두 진화하는 그런 요법을 제시한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의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에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강의 목적을 달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 거로 서로 의지하고 바탕하여 친불친이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서두를 써내셨어요. 강자는 약자로 인해서 강자가 되고 약자는 강자로 인해서 강자가 되고 다 강자가 되는 거예요. 참 묘한 법이지 않아요? 우리 민주주의, 자본주의, 얼핏 하면 국민 위주 정치, 그런 말 많이 하죠. 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민주주의와 자유경쟁 사회에서 강약과 구별이 없을 수는 없죠. 평등사회를 만들어 보세요. 다 게을러가지고 나라가 망해요. 그죠? 공산당 보세요. 그때 그냥 나라가 다 망했죠. 중국이나 일본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공산당 포기해버렸어. 그건 이제 전부 그 자유민주주의를 받으다가 중간쯤 되는 공산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 중국에 사는 중공이지, 그때는 중공이지. 우리 한국에 이제 처음에 교류해서 왔어. 철도청에 근무한다고 하더라고. 그래 물어봤어. 당신 나라는 실직자가 있냐? 우리나라는 실직자가 없다고. 전부 직책을 갖고 있대. 그러면 당신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냐 하게. 나는 6개월간을 논대. 6개월간을 노면서도 6개월간을 만에 교체를 해요. 그게 직책은 갖고 있으면서도 6개월간 노는 직책이에요. 그렇게 직책을 안배했어. 그러니까 실직자가 없는 것이지. 1년간 그 먹이로만 실직자 천지요. 그러니까 노는 거예요, 놀아. 사람들이 그렇게 노니까 국가가 발전하겠어요. 경제가 부흥되지 못하죠. 그랬어. 이 사회에서 강약의 구별이 없을 수는 없어. 강약이 있어야만 사회가 발전을 해요. 이게 이제 공산당은 억지평등이죠. 그게 배분사회를 만드니까 능률이 올라가더라니요. 우리 단체가 모였을 때는 자력양성의 조항이 성실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그 가정, 그 사회는 망해요. 서로 가족이면 가족 전체가 아라리 자력양성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그 가정이 발전하죠. 누구 한 사람의 은혜로 10사람이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자력을 개발할 때 그 가정, 그 사회, 그 국가가 발전하는 것인데, 자력을 개발할 때 이제 강약이 서로 대립하고 성경 경쟁이 서로 치열해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어떻게 정당하게 건설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과제의 숙제를 풀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푸는 방법이 바로 강자약자 진화상 요법인데,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한다. 강자가 만약에 약자가 없어 봐. 그럼 강자가 아니잖아요. 약자에 비해서 강자가 된 것이지. 또 약자를 바탕으로 해서 강자로 올라선 것이지, 강자만 있는 강자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요.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약이 죽어버리면 강자도 강자가 안 돼. 가령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빨아만 먹어. 그러면 대기업이 잘 될 것 같아도 나중에는 대기업 망해버리거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잘 살리면서 대기업도 잘 살려야 살아나는 것이지. 서로 자리리타로 잘 살도록 강자가 되는 길을 자꾸 보태주면서 도와주면서 이게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강은 강으로서 자라는 것이고, 약도 차차차차 강으로 발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심리가 그렇지 않거든. 무엇인가를 뺏어다가 자기 것만 만들려고 하는 심리가 참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리를 취해. 자리를 취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험한 꼴을 보는 것이죠. 그러지 않도록 하는 것이에요. 강자는 약자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한다. 그러는 것이니까 약자를 절대로 무시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고 늘 도와서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자리리타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강은 이긴다는 뜻인데, 강은 이긴다는 말이죠. 강약이 무슨 뜻이냐면 이기는 승자하고 지는 패자예요. 두 길. 패자는 약자고 승자는 강자고 그런 거죠. 그런 것인데, 강은 이긴다는 뜻인데, 단체와 국가가 항상 승자의 위치를 지키고, 항상 승자의 위치를 지켜. 이 마라톤 선수가 1등을 했단 말이에요. 1등을 하면 자기가 연령으로 봐서 이 이상은 더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면 은퇴하지 않아. 그죠? 그건 체력 한계를 느껴서 은퇴하는 것이지. 그런데 기록이 있잖아요.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뛰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 1등은 포기했지만 기록은 포기할 수 없는 거다. 그러지 않아요? 기록 경기거든. 그와 같이 강자라는 것은 그런 위치를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약자가 올라와서 내가 강자가 무너졌다고 해서 약자가 아니고, 강자는 강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영원한 강자가 된 것이죠. 좋은 기록을 남겼다면 이 강자로서 약자를 보호해 가지고 약자가 강자를 늘 존경하고 돕고 같이 하고 그런 강자였다면 그 강자는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약자를 자꾸 착취에다가 자기만 살려고 했으면 나중에 허물어질 때 그냥 허물어져 버리고 강자라는 위상이 없지요. 그러겠죠? 그런 조화, 자리이타, 이런 이념이 살아있는 현실 세계를 구축해 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승자가 승자의 역할을 다하려면 약자를 도와서 힘을 합하고 상생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런 승자가 항상 승자의 위치에 있으려면 약자를 도와야 한다. 그리고 서로 도와가는, 상생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지 않아요. 서로 돕는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해서 조화를 이루는, 그래야만 강자가 항상 강자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또 인간 사회의 상하관계와 좌우관계, 우리 인류 사회에는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옆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횡적으로 좌우관계, 종적으로 상하관계,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인간 사회가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항상 조화를 이루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누르고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빼앗고, 그럼 조화를 못 이루었죠. 옆에 사람도 가져오고 주지 않고 그러면 이 조화가 되겠어요? 상하, 좌우, 관계 원리. 그걸 윤리라고 그래요. 윤리. 윤리성이에요. 우리는 원불교에서는 이 관계 윤리를 은혜라 그래요. 그죠? 사은의 은혜. 은혜는 모든 만물의 관계 원리의 윤회의 진리예요. 윤리가 아니라 윤리의 진리예요. 그걸 은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어느 맥이 살아있으려면 언제나 상생상화, 서로 중도를 이루고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그런 기류가 통해야 중도를 이루지 않겠어요? 그런 거란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강약이 서로 같이 진화할 수 있게 된다. 또 강자는 그렇게 해주면 약자는 어떻게 하는가?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자는 지금 세상은요, 약자가 강자를 막 반항을 해요. 저는 부정을 해서 강자가 됐다. 저런 것을 넘어뜨려버려야 한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갖고 막 깃발을 들고 막 구호를 외치고 그러잖아요. 항거를 해요. 강자한테. 항거를 해요. 그래가지고요, 한참은요, 자기가 자기 회사를 말아먹어버려. 하고, 한참 그 노조가 번성할 때는요, 자기 회사 말아먹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러죠. 누구 손해예요? 자기 손해죠. 회사가 망해버리니까. 그렇게 지금 난리가 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아주 어지러운 시대였죠. 이 남북 관계 이런 정치적 사상이 혼돈을 이룰 때 한동안 그랬어요. 약자는 강자로 인해서 강을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의 도움을 받아야, 강의 보호를 받아야 약자가 자꾸 성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한국이 꼭 그런 위치예요. 강자를 조금 자립성이 있으니까 미국 물러가라. 이렇게. 저 인천에 있는 메가도 사령관을 그냥 끌어내리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때 그분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생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지금 보호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종교가 살아있겠습니까? 종교 말살되는 나라 될 것 아닙니까? 몰라요. 경제적으로도 북한 보세요. 저 천민들만 살고 있잖아요. 저런 나라 꼴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은혜를 입고 살면서도 미국이 우리 것을 다 뺏어가니까 물러가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핏 들으면 말이 맞을 것 같아서 전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은 정치적인 말이지가 할 일이 없지만은, 약자가 강자가 될 때에는 강자를 위하고 강자한테 도움을 받고 강자를 강자로서 위해주면서 자기가 정신 차려서 인내와 적공으로 강자될 그런 진보되는 길을 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죠. 무조건 반대하면 되는 일이 아니죠. 다 자기가 지은 분복대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안 해놓고, 자기가 그 일을 밟지 안 해놓고 남을 원망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될 일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약자는 강자로 인하여 강을 얻는다. 그런 말씀은 뜻이 그런 데 있어요. 약자는 강자를 선도자로 삼아서,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본 사람들의 생각은 조선은 우리가 개발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우리 것을 전부 착취해 갔다. 36년간 억압했다.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실은요, 많은 도움을 받았죠. 우리나라는요, 그때 총도 없었잖아요. 미개인처럼 살았어요. 총을 갖고 있는 그 나라 사람이 우리를 지배해버렸죠. 그 사람들이 총으로 이긴 거예요. 지배해버렸죠. 그 다음에 철도가 건설되고 농지가 다 되고 다 개벽했잖아요. 36년간. 그런 공이 있어요. 그런 공을 만약에 일본이 침략 안 했다면 우리나라 그렇게 안 돼요. 지금 미국의 도움이 없으면 이렇게 되겠어요? 강자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약자가 좀 자꾸 올라가는 길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강약 진화상 요법하고 꼭 맞아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우리나라의 형세를 보고서도 이런 법을 짜셨을 거예요, 아마. 이런 약한 나라는, 약한 위상에 있는 나라는 이렇게 해라. 그런 제시하는 말씀이시죠.
이 강과 약이라는 건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불교에서는요, 본래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다, 이걸 가르쳐요. 부처님도 중생도 고정되지 않았다. 부처님도 중생 될 수 있고 중생도 부처님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정해져 있지 않다. 강자도 강자로 정해지지 않고 약자도 약자로 정해지지 않았어. 약자는 강자가 되고 강자는 약자 될 가능성이 있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 하기 따름이잖아요. 그거를 잘 알아서 강약 그 진화상 요법을 잘 지키면 약자는 강자가 될 것이고 강자는 또한 약으로 돌아가지 않고 영원한 강자의 위치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서로 강자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생존경쟁 체제에서 다 강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땅을 10평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땅은 1평 가지고 있다면 10평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자고 1평 가진 사람은 약자다. 그렇게 보지? 그 말이 아니에요. 10평 가진 사람도 강자, 1평 가진 사람도 강자. 아시겠죠, 제 말? 그렇죠? 군수 자리에 있는 사람도 강자, 저 농사 짓는 평면 위치에 있는 사람도 강자. 이렇게 서로 그 위치로는 약한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그 정신과 위상으로는 강자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 생존 경쟁 체제에서는 차별이 없을 수가 없어. 차별이 없을 수가 없어요. 차별 세상에서 평등과 자유와 행복 이런 걸 누리려면 서로가 전부 강자가 되는 거예요. 차별 속에서 차별이 평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차별 속에서 평등을 인식하는, 느끼고 사는, 차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사는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 문명한 세계는요, 이념이 발달하고 정신이 고양되는, 정신적인 표준이 더 높이 솟아오르는 이 문명하지 않은 나라는 물질 가지고 서로 이렇게 비교하고 이러는데 문명한 세상은 정신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정신 세계에서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약자다, 강자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유, 절에 있는 스님들은 말이죠. 누더기를 입고 살지 않아요. 그러죠? 누더기 입고 살아. 그래서 스님 정신의 세계에는 대단한 강자란 말이죠. 그죠? 이 세상을 살 때, 이런 물질적인, 현실적인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정신면에서 기준을 둔다면 차별에 의해서 강약이 나눠지는 것이 아니고 차별은 차별대로 있으면서 그 정신세계에서 평등, 자유, 행복 이런 걸 다 충만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문명된 사회를 건설해 간다. 문명된 사회는 그런 사회예요. 문명된 사회는 똑같이 분배해 사는 사회가 아니야. 다 차별은 차별대로 있으면서도 그 느끼는 감이 동등한 그런 감을 갖고 사는 그런 세상이 문명한 세상이죠. 가정에서도 요새는 여권신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아이고, 대단해요. 남자들은 그냥 기가 죽어서 그냥 골골하고 살아. 그런데 그 세계에서 차별이 없어요.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하고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하고 아들은 아들 역할을 하고 그건 다 차별이요. 본래 특성적으로 차별이 있어.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가정을 이루는 정신세계는 차별이 없는 그런 이념이 정신의 그 광명 속에 그 잘 뚜렷이 표준되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가정의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한테 줘? 이렇게 경쟁을 붙이면 시비 속이지. 그렇잖아요. 네. 내가 왜 당신한테 줘? 이렇게 대들어 봐봐. 가정이 이거 되겠는가? 행복과 평등과 자유는 정신에 있어요. 몸에 있지 않고 물질에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고, 그죠? 문명한 세계는 고등 인간은 정신으로 살아. 일생 동안 100세 미만에 죽는다 하지만 영생을 사는 정신력, 그 정신으로 살고 평등치 않은 세상에서도 평등의 이념을 항상 갖추고 사는 그런 그 아주 투철한 정신으로 살지 않아요. 그런 것이 문명사회예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